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이지요. 마포, 용산, 성동에서 아파트 2채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그 아파트를 보유해야 할지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년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2채 월세를 받아가지고 보유세를 충분히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강남에서 이렇게 아파트 2채를 임대하게 되면 월세로 평균액이 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러면 연간 4,800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그런데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꽤 늘어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어도 월세 수입으로 충분히 세금을 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공시가격 인상되지요.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올라가지요. 그리고 지난 8월 4일 날 종합부동산세법이 통과되어서 내년부터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3주택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세율이 0.6%에서 3.2%, 즉 6단계 초과 누진세율에서 내년부터는 1.2%에서 최고 6.0%로 세율이 오르면서 보유세가 올해의 2배 가까운 1억여 원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큰 변동이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2배 이상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7.10 대책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갈림길에 섰는데요. 임대 수입으로 세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강한 처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거주하고 한 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59제곱미터가 지난 7월에 22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보증부 월세입니다. 즉 반전세가 되겠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270만 원에 임대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 올해 반포자의 보유세가 2,300만 원이고 연 월세 수입이 3,2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세 수입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고도 940만 원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년에는 보유세가 2,3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크게 오르기 때문에 월세 수입으로는 세금을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1,360만 원이 부족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또한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보유세 부담이 강남보다 적은 강북의 다주택자들도 내년부터 월세로 세금 내기가 벅찰 것입니다. 설령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받아도 세금을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7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 뒤에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포자의 보증금을 1억 원을 그대로 두고 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는 월 285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월세를 올리더라도 월세 수입이 연간 180여만 원이 늘어나는데 보유세는 10배가 넘는 2,300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다양한 규제로 세 부담을 집세에 반영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월세를 올리려면 새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들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은 전세보다 임대 수입이 많은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지금 장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를요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은행 금리 2배가 넘는 4%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상환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된 데다가 보유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바꾸면서 월세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월세 전환율이 4%를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더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이어서 월세 전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 수입으로 세금 부담이 어려우면 당연히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말이죠. 세금이 몇 천만 원씩 올라도 집값은 몇억 원씩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요. 내년부터 보유세가 매년 1억 원씩 넘으면 버텨낼 다주택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다주택자들이 자녀들이나 또는 배우자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증했던 증여는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10 대책 이후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가 급증했잖아요. 그런데 증여시 취득세가 원래 4%였습니다. 그러나 8월 12일부터 취득세가 4%에서 12%로 인상되기 때문에 증여붐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증여시 취득세율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에 대한 증여세 말고 별도로 취득세가 12%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하기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다주택자가 지금 집을 팔게 되면 기본세율에다가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루어지죠. 2주택은 10%를 더 중과하고 3주택은 20%가 중과가 되는데요. 그런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에다가 10포인트가 더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5월 30일까지 양도해야만이 10%의 중과를 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처분해도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격이 하락해서 양도 차익보다 보유세 부담이 된다면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다면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6월 1일 전에 양도하지 않는다면 내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10%의 또 중과세가 더 붙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앞으로 법인들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12%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요. 법인들이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단일 세율로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 6억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법인들은 기본공제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법인들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년부터 법인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법인들은 폭탄입니다. 또한 법인들이 주택이라든가 토지 등을 양도시 추가 세율이 인상됩니다. 법인들이 양도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요. 법인세율은 기본 10%에서 25%인데 거기에다가 10%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내년부터는 2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매물로 엄청나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혹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매수 타이밍이 꼭 올 것입니다. 부동산은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공급 물건이 넘쳐나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인들은 매도 시점을, 매수인들은 매수 시점의 전략에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 원로들의 고언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개혁 성향이 강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국민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아무리 선한 목표로 정책을 입안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특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역시 부동산 정책을 수립 시에는 자유시장 경제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기상 이변, 글로벌 경제 위기, 복지 문제 등 행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민간 모두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